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 영상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환호성을 치는 그런 영상인데 X에 올라왔길래 굿트위터죠. 제가 살짝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환호성을 쳤어야 됐을까요? 어쨌든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가장 큰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띨띨한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크겠죠. 점점 암호화폐 홀더들은 많아지고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금융, 공영,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인정을 했고 SEC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짓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 한 해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총선, 그리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어쨌든 지지율이죠. 지지율. 그리고 암호화폐 홀더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들의 입김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참 박상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었죠. 패닉.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그 발언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이 그냥 무지하게 사라져버렸죠. 왜 그들은 이런 날이 올 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똑똑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 시절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했겠죠. 이런 시절이 오니까 너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어라. 충분히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년 전, 7년 전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상이 많이 바뀌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저로서는 참 제 나름대로 대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저의 생각을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의 생각을 몇 분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지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주는 일상의 변화.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려고 처음으로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부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의 목이라는. 그러면 단순하게 암호화폐만 들고 있으면 되겠다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그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서 공부를 했던 게 어쨌든 비트TV의 암호화폐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미래의 부자가 되는구나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도 지금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돼 오니까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하셨죠. 암호화폐 홀더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사람의 목. 저 또한 저 문장을 올바로 알아차리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건 암호화폐이다 라는 이 문장도 그 언저리에서 다른 책을 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은 참 젊은 분이죠. 비탈릭 부테린도 어린 분이고 저스틴 선도 나이가 꽤 어린 분이죠. 비탈릭 부테린은 94년생, 저스틴 선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90년생, 비탈릭 부테린보다 4살 정도 더 먹었네요. 어쨌든 저스틴 선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가져다 주는 건 그 누구도 암호화폐 추세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와 중국 시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회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80억 인구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불을 거머쥐었고, 그리고 저스틴 선이 갖고 있는 영향력 또한 굉장히 크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지만, 또 제가 저스틴 선이나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또 드렸었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역경지수가 낮아서 본인보다 더 큰 물결이 본인을 휩쓰려고 한다면 냈다 도망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저스틴 선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 참 인양반 생각이 궁금해요. 게리 겐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를 이제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기 위한 매우 기념비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강조해서 기뻐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탁을 포함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투자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을 건드리기 힘들 것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었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루하시죠? 빨리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죠. 비트TV가 그렇게 XRP 하는데 XRP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빠지고 다른 코인들은 잘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트TV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더 멀리 가려고, 더 높이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런 저의 표현들이 짜증이 나신다면 오늘은 영상을 듣지 마시고 걸으세요. 걷다 보면 왜 비트TV가 그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스 이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번 승인이 기관 투자 및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로서는 지금 소송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기관 투자 및 채택. 제가 그리고 올해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올 한 해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결국 쓰이는 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있고, 그리고 NFT 자산의 토큰화, 모나리자 그림도 살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건물도 나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가치만 보내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정보와 가치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때가 와버렸다. 그게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이다. 인터넷 혁명을 거쳐서 이제 두 번째 인터넷 혁명을 맞이하게 될 인류.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인터넷 혁명.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 세계적 관조. 나는 여전히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평단은 28,800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저의 평단보다 8배 정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9배 정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좋다고 난리네요. 도지코인을 아직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 번 더 도지코인을 상승시키려는 신호가
있을 거라고 살짝 예측을 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은 갖고 가셔도 괜찮겠다고 표현을 했죠. 저도 도지코인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 관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니까 한마디씩 다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니까 비트코인 구매를 또 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참 그렇게 제가 16,500불, 22,800불, 28,800불 그때 사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왜 그때 사지 않고 마이클 세일러나 로버트 키요사키는 비트코인 46,000불에 살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제 영상을 좀 봤어야 되는데 지들이 다 잘난 줄 알죠. 그렇게 떠들었고 떠벌렸지만 그들 또한 진정한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겠죠. 제가 뭐 멤버십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언제 나올까요? 자신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잘 듣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시죠?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도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래왔듯 일론 머스크가 그래왔듯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XRP야 제가 뭐 반대로 추천을 했었죠. 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게리 겐슬러 X에 그지 같은 데이터를 살짝 노출했다가 삭제를 하고 해킹 당했다고 뻥을 까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했고 승인을 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1월 5일 KBS 방송 이야기를 2번 정도 했죠. 1월 11일에 한국 시간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머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5일 KBS에서 코인 다단계 사기의 전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코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면서 한 번 더 수많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죠. 비트코인은 찾아도 보지 않아야 되겠다. 암호화폐는 사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암호화폐를 산다고 하면 극구 만류해야 되겠다는 영상을 왜 하필 그때 노출을 시켰을까요? 참 이런 거 보면 기축통화국의 위력 어떤 위력인지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그리고 어제 그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미국은 과연 중국의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베인의 우지한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엘살바도르 그리고 북한 이들이 살아가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건지 아니면 하나의 코인을 선택하기 전 단계인 건지 그 코인은 뭐 제가 어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비트TV의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딱 들어맞았으면 좋겠네요. 비트TV와 미국의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옴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날씨가 좋은 주말이기 때문에 걸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